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삽입에 가서 우리 쉐이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타이틀부터 한번 만들고 가볼게요. 자, 사각형을 누르니까 이렇게 사각형 조금 뭐 색깔이 예쁘진 않지만 이런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자, 이렇게 뭔가 개체가 만들어지면 개체에 대한 꾸밈 요소는 여기 서식 부분 있는 공간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꺾은 선형에 가서 선 색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바꿔보고, 뭐 둥근 모서리로 하고 싶어서 둥근 모서리 값을 한 10 정도를 이렇게 줬더니 모서리 좀 둥글게 이렇게 꺾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있는 부분에 가서는 뭐 원하시는 색상으로 색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봐 주시면 돼요. 뭐 다른 부분들도 필요하면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게 어떤 보고서인지에 대한 타이틀을 좀 써보려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글씨 크기는 한 32 정도 할게요. 해서 2016에서 2018년도 매출 현황 보고서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글씨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서. 자,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이렇게 높이만 좀 줄인 다음에, 높이 조금 조절해서 줄인 다음에 위로 이렇게 가져다가 얹어 볼게요. 자, 그래서 2016에서 18년도 매출 현황 보고서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우측 편에다가 우리 학교 로고를 좀 작성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똑같이 삽입에 가면 여기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우리 로고 파일을 열어옵니다. 자, 그래서 로고 파일 사이즈 이렇게 적당히 조금 조절하고 우측 상단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슬라이서라는 거를 이제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옵션 조절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날짜하고 부서하고 그다음에 대리점에 대한 슬라이서를 좀 넣으려고 해요. 자, 슬라이서는 시각화 개체 중에 여기 지금 보면 5번째 줄 2번째에 깔때기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 슬라이서라고 이름이 뜨는 애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대로 된 시각화 개체 보고서를 만드는 순서는 여기에서 원하는 개체를 한번 클릭을 한다. 자, 클릭을 하면 그 개체가 생성되기 위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필요한 만큼의 크기 조절을 이렇게 배치한다. 이 정도에 나타내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럼 지금은 내가 어떤 개체를 할 거고 이 위치에 할 거다라는 것만 얘기했지, 여기에 어떤 테이블 데이터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날짜를 해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에 가서 날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필드 자리에 날짜라고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도 봤더니 날짜라는 이름과 함께 날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최소 최대값까지의 볼륨을 여기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글씨들이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서식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서 글씨 크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날짜 입력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서 텍스트 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위에 뭐 날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요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테두리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밑에 서식 있는 부분에 보면 테두리가 지금 제가 조금 크게 해볼게요. 테두리 있는 부분이 해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서 그냥 기본적인 실선 테두리 하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다가 부서를 선택할 수 있게, 영업 1팀이냐 2팀이냐 3팀이냐 부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슬라이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슬라이서 한 번 더 눌러서, 자, 슬라이서를 한 요 정도 반 정도 쓰겠다 해서 이쯤에다 이렇게 가져다가 놓고요. 자, 여기다가는 부서가 와줘야 하니까 우리 날짜 필드 말고 담당자라고 하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담당자 테이블에 부서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부서에 체크를 한번 딱 해줬더니 여기에 영업 1, 2, 3팀이 또 표시가 돼요. 자, 글씨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자, 여기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글씨 크기를. 자,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키워주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때요? 한 군데의 부서만 클릭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영업 1팀하고 3팀 같이 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선택 컨트롤 쪽에 가서, 자, 선택 컨트롤 쪽에 가면 단일 선택을 만약에 설정을 해버리면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근데 단일 선택 해제되어 있고요. 그럼 다중 선택은 컨트롤 키로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난 컨트롤 키 쓰는 것도 귀찮다. 그럼 여기 체크를 빼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체크박스로 선택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서를 모두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설정을 해서 모두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도 표시를 좀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서 항목을 또 만들었고, 자, 이번에는 얘도 테두리를 좀 한번 해줄까요? 서식에 가서 자, 테두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서 항목 있는 부분에 가서 자,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죠, 그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옆에다가 하나 더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배치를 해서 자, 하나 더 배치를 해서 부서 대신에 대리점 이름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이 객체는 부서가 아니고 대리점명이 와야 돼서 이 필드 있는 부분을 부서를 X를 하고 이렇게 딱 없애버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일단 좀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대리점 있는 부분에 가서 대리점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딱 해주면 이제 그 자리에 대리점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대리점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래하는 대리점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대리점명은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 말고 드롭다운 방식이라 그래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좀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대리점명이라고 글씨 적힌 부분 오른쪽에 가면 꺽쇠 표시가 아래쪽으로 표시가 돼서 슬라이서 유형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드롭다운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드롭다운 이렇게 선택해주면 대리점 이름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대리점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게 또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날짜, 부서, 대리점명으로 내가 뭔가 옵션을 줘가면서 보고서를 마음대로 변형시켜 가면서 볼 수 있게끔 슬라이서를 하나 세 개를 세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는 현황들을 좀 나타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슬라이서라고 작업했었던 시각화 개체 왼쪽 편으로 가다 보면 카드라고 하는 항목의 시각화 개체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클릭을 딱 해주니까 여기 카드가 이렇게 하나 나왔고 자, 이거를 조금 옆으로 길쭉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나타냈는데 자, 여기다가는 2016년에서 2018년도에 내가 무슨 상품을 팔았든지 간에 우리가 총 판매한 수량이 여기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다른 테이블들 오른쪽에서 이렇게 필드 창에서 닫고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을 열어서 자, 우리 여기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판매 테이블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그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그 계산기 모양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그마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 계산기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건 내가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지금 생성해냈다라는 걸로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수량을 한번 좀 먼저 집계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량을 체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82하고 1000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82,000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가독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우리가 또 이 내용도 좀 바꿔볼게요. 자, 우측에 가서 서식에 갑니다. 이 룰러 모양 있는 곳에 가서 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자, 그 레이블의 표시 단위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클릭해서 없음으로 이렇게 딱 해주게 되면 수량의 개수가 그냥 81,676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수량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시가 딱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자, 범주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한번 빼볼게요. 자, 그랬더니 수량이라는 말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범주 레이블은 지금 일단 해제를 할 거고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없어요. 근데 제목을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제목 부분을 열어서 제목에다가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름을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자, 이름을 넣었더니 글씨도 너무 작은 것 같고 글꼴 색도 좀 연한 것 같아서 자, 글꼴 색을 저는 흰색으로 하고 자, 배경색을 약간 진한 색 될 수 있는 파란색으로 해서 글꼴색 검정색으로 해도 되겠네요. 검정색. 자, 가운데 정렬해서 텍스트 크기를 조금 이렇게 키웠어요. 판매 수량이다라고. 이렇게. 자, 제목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제목이 무엇인지 여기 판매 수량이라고 적었고 여기에 제목의 글꼴색이나 배경색 부분도 이렇게 줘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테두리도 또 체크를 해서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날짜 조절하는 볼륨키 조절해 볼까요? 자, 이렇게 조절하니까 이 기간에 판매됐던 판매 수량으로 금액 바뀌는 거 보이죠? 그죠?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 기간, 나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2018, 01, 01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러면 1년치 데이터만 보이는 거죠. 2018년도에서만 28,729개를 팔았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중에서 영업 1팀이 만든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영업 1팀이 판 건 13,612개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 1팀 말고 나 영업 3팀이 판 것만 보고 싶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넣었을 때 서로의 데이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저는 다시 모두 선택해주고 볼륨도 이렇게 늘려줄게요. 자, 그랬더니 전체 판매 수량 또 다시 다 나타나는 거 기간으로 봤더니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대리점별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타오스라는 회사를 딱 체크를 했더니 타오스라는 회사는 나랑 2,000개의 판매 수량의 거래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대리점명으로 또 볼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하고 만든 이 카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하나 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번에는 판매 수량 말고요. 자, 수량 X 하고 수량 말고 매출 이익을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매출 이익을 딱 표시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이름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식에 가서 자, 제목 부분에 가서 일단 제목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출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 데이터가 표시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표시단이 없음되어 있던 거를 몇 백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100만, 뭐 10억으로 표시해 볼까요? 100만으로, 100만으로 표시하고 소스값 자릿수 자동되어 있는데요. 0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출 이익이 이만큼의 큰 매출 이익을 가진다 라고 해서 또 표시를 단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영업 1팀 해주면 영업 1팀이 얼마나 했는지, 그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부서는 뭐 전체는 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대리점별로 매출 얼마나 또 했는지 이렇게 또 다 유기적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매출 이익을 복사해서 매출 이익률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매출 이익률을 여기 아래쪽에다 해서, 자, 얘도 제가 이름부터 매출 이익률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필드 자리에 가서 매출 이익 지우고 매출 이익률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했더니 아까 전에 했던 단위가 그대로 서식이 복사가 되는 바람에, 자, 서식에 다시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표시 단위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고, 얘는 소수점 자릿수를 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서를 가지고 어때요? 내가 여기에다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값들의 변화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옆에다 이제 그래프하고 다양한 시각화 객체들 몇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볼게요.